사랑이 가냘프다고 너무 거칠고 잔인하고 사나우면서도 가시처럼 찌르는 게 사랑이네. 달빛 아래 주고받은 첫 키스와 사랑의 맹세. 살아있는 죽음을 통해 도달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슬픈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섹스피어가 빚어낸 순수한 열정의 비극. 죽음도 불사하는 불꽃 같은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이 작품은 운명적 사랑에 빠진 연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 윌리엄 섹스피어는 세계 연극 사상 최대의 극작가이며 영국 문학사를 장식하는 대시인이다.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인 리어왕, 맥베스, 햄릿, 오셀로를 비롯해 로미오와 줄리엣,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밤의 꿈 등 37편의 희곡과 장시를 썼다. 18세기 이래 영국에서는 섹스피어 학이라는 독립된 학문이 발전하여 모든 비평 원리의 선례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극은 배우의 등용문이 될 정도로 큰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베로나에서 시작됩니다. 명문가인 몬터규 집안과 캐플릿 집안은 과거부터 앙금이 많은 관계였다. 로미오는 사촌 벤볼리오의 권유로 캐플릿 집안의 가면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며 캐플릿의 외동딸인 줄리엣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로미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줄리엣을 보기 위해 캐플릿 가문의 정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문에 나와 있는 줄리엣을 다시 보게 된다. 잠깐만, 저기 저 창문에서 웬 빛이 새나오지? 넓디 넓은 하늘의 가장 고운 두 별이 그녀의 눈에서 일 좀 보고 올 때까지 자기네 천국에서 반짝여달라고 간청하네. 그녀의 눈과 별들의 자리가 바뀌면 어찌 될까? 그녀 뺨은 너무 밝아 햇빛 아래 등불처럼 별들은 창피해하리라. 하늘로 간 그녀 눈은 창공을 가로질러 너무 밝게 빛나므로 새들은 노래하며 대낮이라 생각할 것이다. 저것 봐. 손으로 자기 뺨을 괴고 있어. 오, 내가 저 손에 낀 장갑되어 그녀 뺨을 만져나 보았으면.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자신의 사랑을 달에 맹세하며 고백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입을 맞춘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에 빠지지만 서로가 원수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절망한다. 하지만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려 사랑의 맹세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로런스 신부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로미오의 절친인 친구 머큐쇼와 줄리엣의 사촌오빠 티볼트 사이에 우발적인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러던 와중 로미오의 절친 머큐쇼가 죽게 된다. 이에 분노한 로미오는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사건으로 로미오는 만토바로 추방형을 선고받는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 이처럼 순탄치 않은 두 사람의 사랑은 운명의 장난에 휩쓸려 버린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작을 읽지 않은 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등장인물들의 대사 하나하나에서 맛볼 수 있는
섹스피어의 시적인 특유의 언어들이 빛을 발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두 사람은 즉흥적으로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는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의 정신적 합의를 특유의 세련된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풋풋한 사랑의 미러가 녹아든 시적인 언어들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을 읽는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일 것이다. 줄리엣의 아버지 캐플릿은 줄리엣이 외사촌 오빠 티볼트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페리스 백작과의 결혼을 서두른다. 이미 로미오와 결혼한 줄리엣은 로런스 신부를 찾아가 결혼을 피할 방법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로런스 신부는 줄리엣에게 약물을 주며 이렇게 말한다. 침대에 누운 다음 이 병을 꺼내어 온몸에 퍼지는 이 약을 끝까지 다 마셔라. 그러면 곧 차갑고 나른한 기운이 핏줄을 통하여 네 온몸에 퍼질 거다. 맥박은 제대로 못 뛰고 멈추고 말 테니까. 온기도 숨결도 네 생명을 입증 못할 것이고 장밋빛 입술과 두 뺨은 파리한 잿빛으로 퇴색할 것이며 죽음이 삶의 날을 마감할 때처럼 눈의 창은 닫힐 거다. 유연한 동작을 박탈당한 각 기관은 죽음처럼 빳빳하고 차가워 보일 거며 이렇게 죽음의 축소판을 빌려온 상태로 넌 숨을 하고도 4시간을 지낸 다음 유쾌한 잠에서 깨어나듯 깨어날 것이다. 그런데 신랑이 아침에 침대에서 자는 너를 깨우러 왔을 때 너는 거기 죽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풍습이 그렇듯이 최고 좋은 옷 입히고 뚜껑 달린 관에 넣어 캐플릿 가문의 모든 친척 누워있는 오래된 묘지로 너를 옮길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네가 깰 때 대비하여 로미오는 내 편지로 우리 의향 알아내고 이리로 올 텐데 그러면 그와 나는 깨는 너를 지키다가 바로 그날 저녁에 로미오가 널 데리고 만토바로 갈 것이다. 그럼 넌 지금의 치욕에서 해방된다. 변덕이나 여자의 공포심 때문에 실행할 용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로런스 신부는 줄리엣에게 약이 든 병을 전해주었고 로미오에게 이 내용이 적혀있는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줄리엣은 집에 돌아온 후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하며 페리스 백작과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줄리엣은 페리스 백작이 오는 날 의도한 대로 로런스 신부가 준 약을 마셔버렸다. 그런데 로런스 신부가 로미오에게 전하려 하던 편지가 전해지지 못한다. 예정대로라면 로런스의 도움으로 줄리엣이 죽지 않았다는 편지가 만토바에 있는 로미오에게 전달되어야 했지만 편지를 전하려던 사람이 만토바로 향하던 도중 역병이 났던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검역관들에게 격리당해 편지를 전하는 데 실패한다. 로미오는 줄리엣이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것이다. 불운한 일이다. 이 편지는 하찮은 게 아니라 막중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소홀히 할 경우 위험이 클 것이었다. 난 이제 혼자서 기념묘로 가야 한다. 3시간이 지나면 줄리엣이 깨어날 것이고 그녀는 로미오가 이 뜻밖의 일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나를 많이 책망할 것이다. 하지만 난 만토바로 편지를 다시 쓰고 로미오가 올 때까지 그녀를 내 암자에 둬야지. 가여워라 산송장. 죽은 자의 표 안에 갇혔소. 한편 로미오는 줄리엣의 시신이 조상들이 묻힌 납골 땅에 묻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충격을 받은 로미오는 약재상을 찾아가 치명적인 독약을 구해 줄리엣이 안치돼 있는 묘지에 도착한다. 줄리엣의 관을 지키고 있던 페리스 백작은 로미오가 다가오자 검을 뽑아 로미오를 공격한다. 로미오가 줄리엣의 사촌인 티볼트를 살해했기 때문에 줄리엣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결투가 시작되었고 페리스 백작은 로미오의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로미오는 죽어있는 줄리엣에게 입을 맞춘 후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다. 로런스 신부가 도착했을 때 로미오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시간이 경과하여 줄리엣은 잠에서 깨어난다. 로런스 신부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줄리엣은 로미오의 죽음을 확인하며 슬픔에 빠진다. 이어 줄리엣은 로미오의 단도를 꺼내 자신을 찌르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다. 줄리엣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택한 로미오. 잠에서 깨어나 그의 죽음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죽음으로 이르는 줄리엣.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후 몬터규와 캐플릭 가문은 로런스 신부의 증언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 가문은 자식들의 죽음인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서야 마침내 화해하게 된다. 두 가문의 서로에 대한 증오와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솔함으로 인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집안 간의 반목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연인의 사랑을 그린 희곡이며 그 극적인 구성과 아름다운 표현으로 청년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에게 커다란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1597년 처음 출간된 이후 햄릿과 함께 가장 많이 연극 무대에 오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음악, 미술, 영화,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형태로 공연되어 왔으며 로미오와 줄리엣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연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랑과 미움의 싸움은 이렇게 사랑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서로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 두 연인이 두 가문 사이의 원한의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극의 전개가 그렇게 어둡지 않게 표현되어 있다.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등장한다. 책을 덮는 순간 한 편의 연극을 본 듯 극장에서 일어나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의 애틋한 사랑에 그곳에 한참을 머물게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 작품은 그들의 슬픈 운명보다 그들의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느끼게 한다.